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뉴스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분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좀 항상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절반까지는 왔으니까 더욱더 힘내서 오늘도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헤드라인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먼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발행과 관련된 관측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ADR 발행이 되면 미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거래가 되게 되는 건데 주요 기업들의 좀 PER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1.4배,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거의 한 2.5배 정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DR이 상장이 돼서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면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ADR 발행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또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늘상 사실은 국내 대기업들 하는 이 행위들이죠. 뭐 뭔가 이렇게 풍문이나 소문이 돌면 바로 공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한 2% 조금 넘는 정도의 물량을 ADR로 상장을 한다라는 건데 실은 10조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보면 중소형주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서 10조 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장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이슈들까지 감안한다면 한 2에서 3% 정도의 물량을 상장하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치 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격차를 어떤 식으로 좀 좁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패시브 펀드의 접근성이 그동안에는 좀 제약적이었다면 이런 분들이 자금 유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SMH 같은 경우는 TSMC ADR 편입 비중이 9.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또 SOXX라는 이 펀드 같은 경우도 3.77%에 달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이닉스의 비중은 0%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이닉스만 어떤 이런 ETF 내에서 좀 소외된 것인데 만약에 ADR이 상장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실제 TSMC도 자사주를 ADR로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식 ADR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2013년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 엘리엇 펀드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밀어붙이면서 자사주에 대한 어떤 ADR 상장을 좀 권유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선주를 활용을 해서 미국의 OTC 마켓에 좀 상장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삼성전자도 정식 ADR은 아니지만 유럽 쪽에는 GDR로 좀 상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60% 정도 오르는 기록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는 쌓아져가고 있는 현금 유동성도 좀 많아지고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또는 뭐 자사주 소각 여러 가지 주도 환원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외에 ADR로 해외에 상장하는 부분들도 주도 환원책의 일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년 1월에 다시 재공시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돼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 요구 공시에 대한 답변 7시 33분에 나온 공시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시를 빠르게 캐치해 주셨고 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무근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긍정회를 돌려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대부분 검토 들고 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좀 생각하는 이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된다고 했었을 때 주가가 바로 급하게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후속 보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SK 하이닉스 관련 보도들 자세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 발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 논의를 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기술도 기술 패권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뉴스 로봇주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희한하게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테슬라를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듭니다. 사실은 구글 이후에 테슬라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I 이후에 그 부분을 피지컬 AI로 접목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차도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수장을 좀 교체를 하면서 전폭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AI 전략을 피지컬 AI로 확산시켜서 로봇 사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으로 확장시키고 또 그런 기술들을 로봇 기술로 확장시켜서 실제로 내년부터 개화되는 어떤 이런 시장에 보다 좀 빠르게 진입을 해서 시장을 조금 섭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로봇 관련으로 주가가 좀 세게 오르면서 로봇 업종 내의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모든 대부분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로봇 관절을 관장하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 관련 종목들,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뭐 현대무백수라든지 시메스라든지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 무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어떤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돼서 움직일 때마다 로봇 테마는 좀 강하게 더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장은 로봇 섹터의 대장은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기준을 잡고 움직여줘야지 그 외에 있는 다른 로봇 관련 테마 섹터들의 종목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매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차 그룹주가 급등을 하면 이게 자동차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로봇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교집합 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 현대중공업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조선주가 백고동을 울렸는데 LG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인도에서 좀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LG 현대그룹 주가 상승률 함께 보시면 어제 현대마린엔진이 9%나 올랐고 LG 현대중공업도 6% 빨간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거의 한 2%에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는데요. 지금 스미스 프로젝트라는 말이 새롭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미스 프로젝트가 인도 모디 총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를 현대가 함께하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인도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뉴스 자체가 어제 LG 현대중공업을 움직였다면 이 훈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한 3조 원 정도를 조선소 건설에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인도를 한국에 이은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라는 전략인데
인도 해군 함정 사업을 공동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 내의 어떤 사업 기반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적인 어떤 수출 확대가 아니라 해외의 어떤 제조 기지를 구축을 해서 중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자체가 조선 해양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인도 정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시장으로 좀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고 하는 부분,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 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좀 짓눌러 있던 조선주들의 어떤 센티멘티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인도의 아까 뭐 스미스 프로젝트라고 했나요? 이 부분 외에도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알래스카 유전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내년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발주라든지 수주, 그리고 최근에 정유화학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유조선이라든지 LNG선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그 관련된 선박에 대한 발주 수주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선박 발주에 대한 어떤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선주들 사실은 대형주 지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선주 외에도 매력적인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앞서 언급해 주신 로봇 섹터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대 매력도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선주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은 그 최근에 뭐 물론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된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반도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한 종목의 어떤 한 업종의 한 섹터에 몰빵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랬다고 하죠. 전부 그 섹터의 종목을 산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 있고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나중에 어떤 성장성을 다시 한번 모멘텀을 찾아왔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로봇이라든지 기타 좀 이렇게 팔딱팔딱하게 뛰는 업종 내의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좀 활용을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사놓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향후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씨를 뿌리는 그런 전략인 것 같네요. 조선과 마찬가지로 방산도 최근에 조정을 겪고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관련해서 중남미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방사청과 현대로템이 관련된 총괄 합의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보시면 계약 금액은 한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규모로만 봤을 때는 중남미 방산 수출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충분히 오늘장 방산주 투자 심리를 자극할 뉴스가 되실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데 확신은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희망은 계속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내년도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수주, 해외 수주 잔고들이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은 희망입니다만, 이게 종전이 되거나 또는 방산 쪽의 어떤 센티멘트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성장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섹터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신규 수주 또 중남미 쪽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좀 팔로우를 쳐서 신규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이 종전 이후에도 방위 사업 이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중국과 일본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중동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주라든지 수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계속 가져보시면서 이 부분이 확신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방산주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풍력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외 섹터가 바로 이 풍력 관련주였는데 워낙 기간 조정을 겪었던 섹터입니다. 어제 그래도 서암기계공업이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SK이터닉스도 9% 넘는 상승분, CS윈드까지 한 3%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스 함께 확인해 보면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온 뉴스죠.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좀 조치를 취했었던 신규 풍력 발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이를 기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주들 수급이 자극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슈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프로젝트 개발이 중단이 되고 취소가 되어버리면 터빈 업체들이 국내의 어떤 이 부품 제조 업체들에게 발주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프로젝트 사업이 다시 중단됐던 사업들이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발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의 올인을 해놓은 상황인데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면서 공장이 안 돌았거든요. 거의 멈춰다시피 했었는데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되면 사실 이제 터빈 업체들이 발주를 내기 시작할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천만다행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중단돼 있던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이 업종 내의 어떤 종목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뭐 미국만 풍력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 내의 어떤 사업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큰 호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시 생기가 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눌려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국민성장 펀드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에너지 투자 1호처와 관련해서 신한우이 해상풍력 단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까지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와 함께 분석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